안녕하세요. 자녀교육 드림맘입니다. 오늘은 명문가 자녀들의 특별한 공부법, 자녀 성적을 빠르게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1년 만에 미국인처럼 영어를 구사하기, 그리고 수학 경시대에 휩쓸기, 명문대 보내기 등을 할 수 있었던 비법은 절대 탁월해서가 아니고요. 바로 이 비법을 활용했기 때문이에요. 그건 바로 교육에 관련된 다수의 책을 먼저 읽고 아이와 제자들에게 적합한 방법을 취합해서 벤치마킹을 했고요. 그리고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점차적으로 각자만의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한 결과물이었는데요. 그리고 여러분께 이 내용을 더 확신 있게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는데요. 얼마 전에 영국에서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가지신 영국인 세 가족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.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그분들의 자녀 모두 명문대를 들어갔고 또 그들의 교육 비법이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자 하는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더라고요. 사실 그분들은 이 책을 읽은 게 아니고 명문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자녀 교육법이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책 내용과 너무 흡사한 패턴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대대손손 이런 명문가 집안의 비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저같이 평범한 환경에 계신 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섰고요.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데요. 정말 자녀 교육과 공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고수들의 자녀 교육과 공부 비법을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성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 취해야 하는 행동은 이제 옆집의 아이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우선 관련된 도서를 최소한 5권 이상은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려요. 이 부분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데요. 그 중에서도 제게 큰 도움을 줬던 책은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, 그리고 엘리트보다 사람이다 라는 책이었는데요. 내용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실천할 수는 없죠. 왜냐하면 그분들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좀 그렇게 좀 드물잖아요. 근데 이때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만 그 책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실천을 해봐도 우리는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. 이 책들은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봤던 책이라 다소 오래 전에 출간되긴 했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책인데요.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 중에서 케네디가의 교육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요. 가르칠 대상이 자녀가 아니라 바로 부모된 우리 스스로라는 말이었어요.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치려고 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였는데요. 정말 공감이 갔고요. 저희가 막 가르치려고 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지잖아요. 그런데 이제 폭풍 장소리 이런 거를 저도 정말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는 중이고 아마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. 아이에게 행복하냐, 그리고 또 부모인 우리가 부족한 부분, 고쳐야 할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아이에게 좀 요구할 거를 눈조시 물어볼 때 아이가 고쳐보려고 애도 써보고 피드백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더 긍정적인 형태로 성장해 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. 우리의 잔소리를 좀 줄이고 우리가 아이에게 본이 될 때 알 것 같지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. 그런데 이런 부분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늘 명심해 두고 있어요. 다음은 아인슈타인의 교육법인데요.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실 내용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이 아이에겐 어떠한 지적 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기록을 성적에 남겼대요. 이런 부분을 부모님들은
자신의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믿었다고 하는데요. 더군다나 왜 남들처럼 이런 것도 못하니? 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꾸지람을 한 적이 없대요. 뭐 이건 거의 저희에게 있어서는 좀 불가능이죠. 근데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여기에서 이제 제 아이도 굉장히 힘든 시절에 이런 걸 견딜 수 있도록,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서 이 문구를 자주 생각하곤 했었어요. 아이가 힘들 때에는 부모의 그 용기, 그리고 아이의 그 존재의 귀함에 대해서 북돋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이런 길을 같이 가면서 극복을 하고 나서 폭풍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. 아이가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서 인내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용기를 줄 때에 아이는 다른 모습으로 정말 성장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. 다음은 6남매를 훌륭하게 키운 전혜성 박사의 엘리트보다 사람이 되라 라는 책인데요. 이 책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특히 6남매를 하버드와 예일대를 모두 졸업시키고 첫째 아들인 고경주 씨는 2009년에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차관부를, 그리고 셋째 아들인 고경주 씨는 클린턴 정부 때 인권차관보를 지내기도 했는데요. 하나도 아닌 6 모두를 그렇게 인재로 키우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었어요. 이 책에서도 정말 배울 점이 많았는데요. 다 따라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 훌륭한 분을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보이는 곳에 책상을 둬라였어요. 그분들은 모든 책상이나 뭐 테이블들을 보이는 곳마다 다 비치해 뒀다고 하는데요. 이건 쉽지 않나요? 그래서 뭐 거실이나 또는 서재 외에도 접이식 허접한 책상 같은 것도 군데군데 놔뒀는데요.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공부가 습관화되도록 여기에 나와도 저기 가도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제공이 되어서 편하게 공부가 마치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아이가 둘 이상이라면 경쟁도 시키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. 저희같이 하나인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소를 이용해서라도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허접하나마 저희 집에는 곳곳에 책상이 있었고요.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먼저 아이를 가르치려기보다는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는 옆집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자녀를 신뢰하고 재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자라는 것.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든지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에는 다 책상이나 테이블을 비치해 둘 것을 말씀드렸는데요. 아니, 공부를 이런 걸로 잘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,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걸 장착해 두시면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아이의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공부를 하는데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해요.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또 추천 도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얼마 전에 뉴스에서 입시 코디를 구하는데 연 8천만 원, 스카이를 보내면 1억을 더 추가로 준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. 안타까운 현실이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. 여러분 때나 저희 때나 자녀를 키우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아이에게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저희도 저희가 먼저 변하고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반감이 덜하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변할 거라는 데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